우리 전통주를 이용한 칵테일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통주와 서양의 음료법이 만나 더 맛스럽고 멋스런 칵테일이 탄생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 바로 이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부드러우시고 또 강의하실 때 굉장히 또 카리스마 있으셔가지고 또 여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요. 뭐 칵테일 분야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전통주를 베이스로 한 또 칵테일 개발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는 또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바텐더 협회 회장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주 분야 전문위원인 이석현 바텐더. 그는 우리나라 전통주를 이용한 칵테일을 개발해 대한민국 술을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는 조주 분야의 거장입니다. 서울의 한 평범한 주택가. 하지만 이곳 지하에는 다양한 국적의 주류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주인은 다름 아닌 이석현 한국 바텐더 협회 회장. 그는 한국 최고의 칵테일 음료 전문가로 우리 칵테일 역사의 길이 남을 전통주 칵테일을 개발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늘도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농촌진흥청 인적개발원에서 우리 전통주 칵테일에 관한 특강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주 칵테일은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요? 이게 우리가 리끼르 하면은 이제 요게 큐라스 블루라고 이렇게 인당수 만들 때 우리가 이 큐라스 블루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크랜드 카시스인데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복분자지만 외국의 그 라즈베리 나무 산딸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도 우리가 이용해서 칵테일을 만들게 됩니다. 30여 년 가까이 바텐더로 일하면서도 연구와 도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석현 조주 기능사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새로운 칵테일을 개발하기 위해 이곳에서 열정을 불태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답답한 지하실은 그에겐 꿈의 발판이자 희망의 보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술은 이게 리끼류만 한 30종류 그리고 이제 전통주 같은 게 한 20종류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이 제가 이렇게 맥주도 만들고 우리 전통 술인 막걸리도 만들고 약주도 만드는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작업 공간, 그러니까 온도, 이게 품온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습도와 품온이 맞는 그런 어떤 저장고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긴 농촌진흥청 내에 있는 센터로 파일로트 주조 장치라는 전통주를 대량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기기를 비롯해서 전통주의 기술을 개발하는데요. 바로 이곳 한켠에서 주인공이 분주히 수업 준비를 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그 수박 막걸리 펀치인데요. 그 수박과 막걸리를 조화를 있게 만들어서 색다른 막걸리 칵테일을 만드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박을 미리 그 막걸리하고 이렇게 숙성을 시켜놔야 그 수박의 향과 막걸리 향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사전에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석현 바텐더의 얼굴에 화색이 감도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양조기술센터라 해서요. 전통주를 또 제조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주를 농민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전통주에 대한 기술을 전수하는 곳이다 보니 이석현 씨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데요. 그래서인지 각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막걸리 중에도 탄산이 많은 그 막걸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이 사이다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수박하고 좀 잘 어울리는 이렇게 수박 리끼류가 있어요. 수박 향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수박 향이 나는 이 수박 리끼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숭아 향이 나는 그 복숭아 리끼류가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상큼한 맛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라임 주스 이게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5가지가 들어가가지고 수박과 막걸리와 요 두 재료가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수박 막걸리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칵테일 개발이에요.
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인공이 개발한 전통주 칵테일 제조를 위한 실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 데빌이라는 칵테일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래서 음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시는 모든 것을 음료라고 얘기를 해요. 단 이제 약사법에 의해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알코올 도수가 6도 미만인 것은 우리가 이제 제외하는데, 유럽에는 해열제, 감기약으로 만든 게 이제 우리 술이에요. 매년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 칵테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좀 더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강의를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청이 바다가 표현이 안 되면은 박수를 안 쳐도 되고요. 그 심청이가 바다가 생각나면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신 겁니다. 3분의 1만 일으키면 이제 바다가 나와요. 근데 이게 헛소나 이렇게. 과연 인당수 칵테일은 어떤 빛깔일까요? 인당수가 같나요? 자, 요 상태에서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게 이제까지 마셔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음료의 맛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칵테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간다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드시든 아니면은 그 어디에 뭐 파티에서 하셔 드시든 가장 깔끔해야 돼요. 와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오늘 배운 것을 각 지역의 농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눈빛. 더. 예. 한번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더. 하지만 처음 만져보는 칵테일 쉐이커가 내 맘 같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난생 처음 만든 이 전통주 칵테일의 맛은 어떨까요? 예, 직접 이렇게 기능성 있는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어서 전통주와 가미를 해서 먹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듣고 실습해 보셨는데 좀 어떠신지 이런 프로그램이? 예, 프로그램이 저희가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농업인 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매우 새롭지만 결코 낯설지 않은 전통주 칵테일에 공무원들은 조금씩 친숙해져 가는데 서로 다른 존재가 섞여 마침내 조화를 이루게 되는 이 향긋한 체험은 강의실 곳곳을 웃음소리로 물들입니다. 저기 계속해서 더 배워가지고 이게 그 농가들하고 이런 것을 접목해서 한번 보고 가고 싶어요. 당찬 포부를 갖게 되는 이때 이석현 바텐더의 칭찬이 더해집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아직은 뭐 오늘 처음 만들어 보니까 자세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응용 가능하게 여러 가지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돌아가서도 가정에서도 다양한 그런 어떤 칵테일을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유리잔에 화려한 빛깔이 유형을 하는 주류의 예술 칵테일. 이 칵테일을 만든 이석현 조주 기능사는 과연 어떤 계기로 바텐더가 됐을까요? 그 바 앞에 무대가 있어요. 음악할 수 있는 무대. 그래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를 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칵테일을 만드는 그 바텐더 선배의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바텐더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28년 전 스스로 선택한 직업. 하지만 최고의 자리가 되기까지 힘겨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상당히 어렵죠. 처음 바텐더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담배를 피우시다 보니까 담배 연기가 채를 통해서 이 한풍기 통으로 갈 때 눈이 엄청 맵다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술을 또 이렇게 접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또 다양한 주사를 가지고 계신 손님이 많으시죠.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나 또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텐더로 일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좀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정말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바텐더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주류를 체크하며 꼼꼼히 살피는 이석현 조주기능사. 사실 바텐더는 칵테일의 빛깔에 대화의 씨앗을 담고 향에 인생을 나누며 맛에 고단함이 치유되도록 애쓰는 감성 치유가인데, 그러다 보니 칵테일에 대한 기술 연마뿐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상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제가 호텔 바텐더를 하면서 느낀 점이 바텐더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식품공학 전공을 하기 위해서 발효공학이죠. 그래서 대학원을 제가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쪽에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술로서 칵테일을 좀 만들어서 우리 술로 만든 칵테일이 호텔 바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전통주 칵테일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전통주를 이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소개해온 이석현 바텐더. 그는 붉은 악마 칵테일을 만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화제가 됐고, 일본과 홍콩 등지에도 우리 전통주 칵테일을 홍보해왔습니다. 바텐더는 이렇게 빗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텐더, 부드러운. 그래서 바텐더는 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바텐더는 그 오시는 고객들한테 정말 가족과 같이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또 바텐더는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된다는데요. 모든 포괄적인 시사적인 거, 그리고 스포츠적인 거, 이런 부분도 이게 충분하게 또 인지를 해서 고객분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텐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바텐더라고, 진정한 바텐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텐더 분야의 최고 1인자인 이석현 조주기능사는 어떤 칵테일을 만들까요? 이거는 애플 마티니가 되겠습니다. 마티니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마티니가 가지 수만 28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풋사과 같은 상큼한 맛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칵테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큼한 사과향이 매력적인 마티니가 완성됐는데, 그럼 이번엔 어떤 것을 만들까요? 휴양지의 푸른 바다가 연상되는 상쾌한 색감의 칵테일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게 그 트로피칼 칵테일 중에는 블루 하와이라는 그런 칵테일입니다. 그래서 럼주에다가 오렌지 향이 나는 큐라소 블루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파인애플 주스 넣어서 좀 이렇게 여름철에 드시기 편한 그런 어떤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텐더는 어떤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일까요?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성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런 친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창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바텐더로서 그래도 좀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다양한 칵테일을 개발해서 그 칵테일이 고객들이 좋아했을 때 그런 부분인데, 정말 독창적인 창의성 있는 그런 바텐더, 그런 바텐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바텐더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친구들한테 대환영입니다. 이곳에선 지금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칵테일 조주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바로 여기서 우승한 학생은 코리아컵 바텐더 대회 등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통주 칵테일을 대회를 하는 이유가 이제는 뭐 외국적인 그런 칵테일보다는 우리 한국적인 그런 칵테일이 가장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 칵테일 하면은 뭐 맨하탄, 뉴욕, 싱가포르, 스텔링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우리 서울에 오면은 외국인들이 서울 칵테일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이제 전통주 칵테일 대회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이석현 바텐더는 이 학교의 특임 교수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지켜보며 대한민국 바텐더의 발전을 기대해 보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맛, 모양, 창의성, 작품 발표, 그리고 태도 등 5문항의 심사 기준을 통해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칵테일은 좋아한데요. 그 중에 가장 색하고 향, 맛 이게 이제 잘 조화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느냐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창성이죠. 이 칵테일이 만들어져서 얼마만큼 또 이렇게 일반 바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성, 뭐 이렇게 원가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 원가적인 면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 소비자와 또 이렇게 바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만든 칵테일은 레드 포션이라는 칵테일입니다. 2가지 맛을 골라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칵테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칵테일을 명확하게 잘 전달했는데요. 그렇다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드디어 재학생이 만든 칵테일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심사위원들은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술을 많이 나가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혼자랑 상당히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용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용했나요? 살짝 뒷맛 피니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좀 우유가 가벼워지고 우유 자체가 좀 더 텁텁한 맛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를 좀 더 사용하면 살짝 담백한 맛을 좀 표현하고자 했고요. 계절에 맞는 쿠키하면 이렇게 향이 좀 독특하게 거기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좀 프레시한 맛이 좀 들고 글라스도 깨끗이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더 반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연습을 할 때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레시피조차 그리고 심지어 이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새벽에 연습도 많이 하고 또 남자친구가 많이 좀 도와줘서 마지막 오늘 아침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는 좀 맛이 무겁게 나온 편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동안 쌓은 숙련 기술과 지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데 그렇다면 바텐더의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는 조주 기능사는 어떻게 치러지는 시험일까요? 조주 기능사는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이 있는데요. 필기 시험은 주장관리, 양조학 개론 그리고 이제 기초 영어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60점 맞으면 합격을 하게 되고요. 실기인 경우에는 이제 2분간 준비 시간을 들게 됩니다. 준비 시간에 재료와 부재료, 글라스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분 30초 후에 50가지 칵테일 중에 3가지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출제를 하고 7분에 걸쳐서 50가지 칵테일 중에 3가지 칵테일을 완성해야만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주기능사 시험은 조주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로 주류, 음료류, 그리고 다류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하고 고객과의 원만하고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양도 필요합니다. 조주기능사 필기는 합격률이 좀
높지만은 실기인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전통과 과학 그리고 마케팅을 결합한 아카데미로 우리 술을 개발하고 전통주 칵테일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경기대학교하고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하고 전통주 교육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자고 해서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양조과정, 발효과정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르치는 거죠. 뭐 칵테일 분야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전통주를 베이스로 한 또 칵테일 개발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굉장히 양조 분야가 중요하고 우리 전통 문화는 또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복분자나 이런 거에 따라 맛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에서 담은 것보다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하고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사실 집에서 만드는 효소인 경우에는 계속 숙성을 시켜야 외국에서 알려진 그런 칵테일과 우리 전통주 칵테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 전통주 칵테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부재료, 예를 들어서 복분자나 매실 같은 이제 기능성적인 음료를 넣어서 만든 칵테일.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칵테일은 웰빙 코리아 칵테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칵테일이지만은 드셔서 몸에 좋은 그런 어떤 칵테일. 그런 쪽에 일반 칵테일과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넘게 전통주 칵테일을 개발해온 이석현 바텐더. 이곳에서도 오랫동안 연구한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끝 맛이 누룩 향이 나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맛이 애프터 테이스트, 사실 뒷맛이 향이 그 연꽃 향이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죽어버렸거든요. 딱 끊어지니까 이 무슨 맛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 논문 2000년도 쓰면서 만든 게 그 레드데빌 붉은 악마라는 칵테일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가장 좀 인기가 있었던 그런 어떤 칵테일이고요. 그 2009년도에 그 오감 만족 오양식 막걸리 칵테일. 그래서 막걸리를 5가지 색깔을 가져가고 5가지 다른 맛을 느껴지는 어떤 그런 칵테일. 그래서 이제 생강이 들어간다든지 갈아서 만든 배주스가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든 그런 오감 만족 오양식 막걸리 칵테일가 또 인기가 있었던 그런 어떤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특별한 배움이 일단락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석현 바텐더가 우리 술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전통주 칵테일을 개발하고 보급한 것처럼 이 교육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매진해 우리 사회의 제2의 이석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그 학생들이요. 이제까지 우리의 전통주를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그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것을 좀 아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각 그 양조장을 찾아간다든지 투어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그 열정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얻은 값진 성과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회에 내어놓은 우리 시대 최고의 1인자 이석현. 그에게 있어 바텐더는 어떤 의미일까요? 와인 저장고를 내긴 많이 하는데 저의 거기 이 바라는 곳이 제 마음의 그 저장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 슬픈 일, 뭐 이렇게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통술, 우리 술이 이제 그 세계적인 어떤 술이 될 수 있도록 또 세계적인 칵테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